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이론 9번째, 선형 시스템의 응답 3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8번째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전달 함수를 좀 공부를 했었죠. 어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익스포넨셜 STA 형태의 입력이 가해지면 이 입력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은 우리 컨볼루션 인테그럴을 해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HS를 전달함수라고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전달함수를 우리 시스템의 익스포넨셜 ST를 집어넣어서 구한 요런 모양, 요런 형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미분 방정식이 구해지면.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는 사인파에 대한 입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를 먼저 얘기할게요. 결과를 먼저 코사인,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A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즉 주기함수 사인파 형태로 어떤 크기가 진폭이 A이고 주파수가 오메가인 사인파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들어오면 정상 상태에서 이 시스템의 거동은 같은 주파수의 사인파를 가지면서 크기가 증폭이 되고 페이즈가 달라지고 요런 걸 우리가 페이즈라고 했죠. 원래 왼쪽에서 오메가 t였는데 그게 어떤 위상이 좀 바뀌는 그런 형태의 사인파가 얻어진다. 즉 매그니튜드가 달라지고 페이즈가 달라지는 대신 주파수는 같은 사인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공부했을 때도 알 수 있었던 건데 요 위에 있는 사실로부터 요 아래 내용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여러분들 나중에 6장에서 다시 저 뒤쪽에서 교재 6장에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얘기를 할 때 우리 요 전달함수가 기본적으로 유리식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요 H라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서 실계수인 그런 유리식인 경우에 S에 J오메가를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J오메가를 집어넣은 것은 서로 컨주게이트가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뒤쪽에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인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학수학 시간에 오일러 이퀘이션 생각납니까?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요게 뭐였습니까?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t 요런 식을 배웠었어요. 자, 이 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를 거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은 위에다가 마이너스 j 그냥 오메가 t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넣어봅시다. 위에 식에. 그러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집어넣어 줄 텐데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하고 같죠. 그런데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랑 같을 겁니다. 자, 요 사실을 이용해서 위식과 아래식을 더하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2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2분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얻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겁니다.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평균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앞에서 exponential st를 집어넣으면 hs 곱하기 exponential st의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exponential st 대신에 s에다가 jω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s에다가 jω 집어넣은 형태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ωt 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역시 jω 대신에 마이너스 jω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exponential의 jωt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ωt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요거 두 개를 합한 거죠. 두 개를 합하고 2분의 a를 곱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력도 역시 요거 두 개를 합하고 2분의 a만큼 곱한 것이 출력이 나오겠죠. 그게 뭐였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의 애디티버티였죠. 따라서 요 yt는 요거 위쪽에 있는, 즉 exponential의 jωt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과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ωt에 대한 시스템의 출력의 합을 구하고 2분의 a를 곱한 게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얻어진 시스템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를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시스템의 출력은 역시 사인파의 형태로 나타난다. 요거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요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요 부분이 다른 게 아닌 요런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걸 얻었습니다. 요걸 얻었는데, 우리가 hjω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아직 명확하게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건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분자 분모가 실계수인 S의 다항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아주 자세히는 다루진 않겠지만, 따라서 HS에다가 S의 jω를 집어넣으면 이게 컴플렉스 넘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Jω와 H의 마이너스 jω를 우리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의 jω를 복소수니까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를 갖는 것을 갖도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H의 jω, S에다가 jω를 집어넣고 절대값을 구하고 S에다가 jω를 구해서 HJω의 페이지를 구하면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가 다 우리 오메가의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J는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오메가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다항식의 경우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요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S에다가 jω 대신에 마이너스 jω를 집어넣으면 매그니튜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페이지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즉 켤레 복소수를 집어넣었더니 계산한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네. 자, 그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hjω는 mω 곱하기 어디 있어요? hjω exponential jp가 있죠? exponential jωphi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h의 마이너스 jω는 mω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ωphi가 마이너스 jphi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 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만큼이 또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즉 요거를 우리가 네모라고 해볼까요? 네모.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네모네요. 그렇죠? 익스포넨셜의 j 네모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네모입니다.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뭐였죠? 역시 코사인이었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phi 오메가가
오메가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AM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사인파를 가해주면 그 사인파에 대한 출력,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주파수의 사인파입니다. 같은 주파수의 사인파인데 같은 주파수의 사인파인데 매그니튜드가 달라지고 페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매그니튜드가 달라지고 페이즈가 달라지는 것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전달함수의 절대값, 전달함수의 S에다가 J오메가를 집어넣은 절대값이 바로 그 매그니튜드의 증폭비에 해당하는 M 오메가가 될 것이고, 여기 또 보면은 H의 J오메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M 오메가는 정의에 의해서 뭐였습니까? HJ오메가의 매그니튜드였죠? 다른 게 아니고 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P의 오메가가 뭐였죠? HJ오메가의 평각이었어요. 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P의 J오메가는 P의 오메가는 바로 HJ오메가의 각도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사인파가 들어오면은 매그니튜드가 증폭이 되고 페이지가 달라지는데 매그니튜드가 달라지는 영향은 전달함수에다가 J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절대값 취하면 됐고, 페이즈는 다른 값이 아닌 전달함수에 J오메가를 집어넣어서 페이즈를 구한 거죠. 즉 증폭비하고 페이즈가 달라지는 페이즈 시프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것이 전달함수로부터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뒤쪽에 우리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통해서 어떤 제어기를 설계하든지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또 나중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퍼스트 오더 시스템,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 프리퀀시 리스판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UT가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Y의 뭐라고 할까요? Y 뒤쪽에 Y1과 Y2, Y1을 우리가 내추럴 리스판스라고 하고 Y2를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잠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리스판스 두 개를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편의상 Y2라고 해봅시다. Y2는 어떻게 구해졌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바대로 우리 HS, 즉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 어떻게 구했죠? 앞에서 이 U에다가 exponential ST 집어넣었을 때 YT를 구해보면 HS 곱하기 exponential ST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HS는 S 플러스 K분의 1이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우리 Y2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요 입력이 사인파일 때 출력은 매그니튜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유지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V의 여기 J가 아니죠. V의 오메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M 오메가는 뭐였죠? M 오메가는 다른 게 아니고 H의 J 오메가.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H J 오메가를 M 오메가 익스포넨셜의 J V 오메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M 오메가는 다른 게 아니고 H J 오메가의 절대값이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S에다가 J 오메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절대값 구하죠. 절대값 어떻게 구해요? 복소수 A분의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분의 B의 절대값이죠. 복소수 알파 더하기 J 베타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루트.
씌우는 거죠. 그래서 K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페이즈는 어떻게 구할까요? 페이즈 B의 오메가는 요거 H의 J 오메가의 각도죠. 각도 J 오메가 더하기 K분의 1이죠. 자, A분의 B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죠? 복소수 A분의 B의 각도는 B의 각도에서 A의 각도를 빼는 거였죠. 여러분 기억하나요? 복소수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파 더하기 J 베타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각소평면에서 요 알파 더하기 J 베타라는 것은 실수부가 알파고 허수부가 베타일 때 요 바라본 요 각도죠. 요 각도는 바로 아크탄젠트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의 각도를 해서 J 오메가 더하기 K의 각도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각도는 뭐예요? 1의 각도 1이죠. 복소평면 리얼 이미지너리.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바라본 각도는 0도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도를 그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0도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했어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렇게 M 오메가하고 B 오메가를 이렇게 예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를 K가 1일 때 리스판스를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사인파죠. 사인파인데 오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오메가 K가 1일 때 한번 구해볼까요? K가 1일 때 Y의 2라고 하면은 A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이거를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은 건데 당연히 그냥 코사인 함수이면서 페이즈가 오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매그니튜드도 오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가 커지면 매그니튜드가 어느 일정 오메가가 막 커지면은 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겠네요. 페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아크탄젠트 함수니까 요런 모양이죠. 아크탄젠트 함수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시 커지겠네요. 페이즈가 좀 변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똑같은 사인파가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요 증폭비하고 페이즈가 달라지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는데 그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되겠죠.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정보를 우리가 한눈에 그리면 좋겠는데 사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메가에 대한 그래프 두 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매그니튜드 그래프하고 페이즈 그래프를 그리면 오메가가 정해졌을 때 매그니튜드의 증폭비가 얼마나 되고 페이즈의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역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리스판스고 요거 그리면 되겠지만 이게 오메가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결국 증폭비하고 페이즈 시프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폭비하고 페이즈 시프트를 좀 그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좀 다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로축을 주파수라고 하고 세로축을 M 오메가라고 하고 그리고 가로축을 오메가, 세로축을 페이즈 시프트를
써서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이 그림에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잠시 후에 매틀랩으로 그려볼 거예요. 실제로 앞에서 얘기한 요 M 오메가하고 P 오메가를 그리면 M 오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작아지죠. 위에 이 그래프에서도 계속 작아지죠.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도 역시 이렇게 쭉 작아진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메가가 우리 어떤 K가 1일 때 시스템이 오메가가 1이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10의 0승에서 1이죠. 오메가 1 라디안 퍼 세크, 즉 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전달함수 혹은 Y 닷 더하기 Y는 U라는 시스템의 입력에다가 1 라디안 퍼 세크로 흔들리는 이런 사인파를 집어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그래프에서 쭉 보면은 매그니튜드는 이만큼 증폭이 되고 페이즈 시프트는 요만큼 일어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만 보면은 이 주파수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입력이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 시프트가 변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매틀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매틀랩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매틀랩에서 K는 뭐 아까 1이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전달함수를 매틀랩으로 만드는 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뉴머레이터를 1로 하고 디뉴머레이터를 우리가 S 플러스 K였죠? 그러니까 1K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트랜스퍼 펑션으로 만들 거예요. 분자가 뉴머레이터, 분모가 디뉴머레이터 이렇게. 그래서 보데 플랫을 이라는 것을 그릴 겁니다. 보데 플랫이 다른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매그니튜드하고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가 있으면 그 전달함수에 S에다가 J오메가를 집어넣어서 매그니튜드를 주파수에 대해 그리고 페이즈를 또 주파수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좀 스케일링이 좀 다른 건데 가로가 로그 스케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매그니튜드의 경우에 세로도 로그 스케일이고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새로 정의합니다. 이건 뒤쪽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컴플리트 리스판스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게 주파수 응답 구한 게 혹시 전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먼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서 더합니다. 즉 y를 y1 더하기 y2라고 해서 구할 건데 y1은 뭐냐면 어떤 솔루션이냐면 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에요. y2는 입력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y2를 우리가 공학수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y2는 입력이 사인파니까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우리가 A는 또 앞에서 얘기했었네요. 그래서 C2라고 합시다. 요 위쪽에서 C1을 쓸 거예요. 자, 이거 솔루션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y1t는 상수를 C1이라고 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라고 하는 솔루션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C1은 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Y2는 어떻게 구하나요? 역시 sin 10t C3 sin 10t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잠깐 그때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뒤쪽에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구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억이 안 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yt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어떤 상수, 이거 두 개 합할 수 있죠. c2 뭐 요걸 c2 바라고 할게요. 사인에 10t 더하기 ph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사실은 초기치가 주어져야 됩니다. 0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0이다 라는 사실을 만족하도록 요 개수들을 또 구하고, 또 그 초기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사실은 하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개수를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사인파를 구했는데 사인파에 왜 이런 게 하나가 나오네요. 자,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호모지너스 솔루션이라고 했고, 원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움직임입니다. 시스템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움직임이 표현이 발현이 되고, 거기에 시스템의 입력에 대한 어떤 출력까지 합해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부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게 그냥 발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입력이 없으면 계속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에서는 이 모양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매틀랩으로 한번 시뮬링크를 써서 이와 같은 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시뮬링크 하려면 어떻게 했죠? 자, 우리 아까 k는 1로 정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먼저 저장 save as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first order 이렇게 해서 example를 한번 구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제 전달함수를 배웠으니까 우리 복잡하게 적분기해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Continuous Time 시스템에 보면 전달함수가 있어요. 트랜스퍼 펑션이. 여기에 분자는 1인데 분모는 S 플러스 K였죠.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이미 K가 있었습니다. 아까 지우지 않아서. 자, 여기에 우리 입력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소스에서 우리 사인파가 있겠네요. 소스의 사인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입력인데, 요 입력에 뭘 했나요? 우리 프리퀀시가 10이었죠. 이렇게 입력이 됐고, 요 입력을 우리가 싱크에 있는 스코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스코프, 이렇게 스코프에 들어갔습니다. 또 입력하고 출력을 또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요게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완벽한 거동이 되겠죠. 우리 시그널 라우팅이 있죠. 시그널 라우팅의 먹스로 요 두 개를 한번 두 파형을 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잘 됐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좀 모양이 좀 안 좋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그렸을 때, 시뮬링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좀 비정상적이다. 너무 좀 뭐랄까,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요런 점들을 직선으로 이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수치 에러가 많이 작아가지고 띄엄띄엄 계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톨러런스를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고, 좀 쉬운 방법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만
스텝 사이즈를 줄이면 0.01초 정도로 맥시멈 스텝 사이즈를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다시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예뻐졌죠? 자, 이게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흔들리는 사인파가 있죠. 여러분 앞에서 봤던 코사인 오메가 t, 예, 그런 게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평균이 이렇게 쭉 줄어들죠. 자, 이제 좀 상상이 되나요? 요 평균을 나타내는 게, 평균이 0으로 수렴하죠. 요게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 하고 관련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 하고 어떤 코사인 함수의 합으로 전체 리스판스가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정상 상태로 가면 앞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인파의 모양이 나타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노란색이 뭐였죠? 노란색이 위쪽에서 가져온 거였네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시스템의 출력인 거죠. 여기 요 보라색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은 앞에서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10이면은 그 아까 매그니튜드가 루트 100 플러스 1분, 루트 101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출력이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선형 시스템의 응답을 완전 응답을 구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학수학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걸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구하는 것을 차근차근 한다기보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푸는, 계산은 좀 더 많겠지만 좀 기계적으로 푸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좀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어떤 ft라는 함수가 있으면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 가지고 적분을 할 겁니다. 이 적분 구간은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과도응답까지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의 컴플리트 리스판스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걸 사용할 겁니다. 요 성질을. 이게 의미가 뭘까요? 자, 시스템의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시스템의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원래 어떻게 구해지죠? 시스템의 출력은 시스템의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 인테그럴로 주어졌죠. 이거를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yt와 ut를, 그리고 ht가 임펄스 리스판스라면 컨볼루션 인테그럴로 주어지죠. 그래서 ys를 y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yt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부분을 집어넣죠. 이 부분을 우리가 yt의 요게 yt입니다. yt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잠깐 적분 구간이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u 타우 그다음에 h의 d 타우의 요 dt, d타우를 뒤로 빼도 되겠죠? d타우, dt 이렇게 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다 써요. d타우, dt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 t에서 타우를 빼고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s 타우가 되겠죠. 맞나요? 예, 맞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잠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 적분 순서를 한번 살짝 바꿔 볼게요. 타우하고 t가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요걸 t, 요걸 타우
이렇게 바꿀 겁니다. 여기서 d 타우 dt를 적분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겠죠? 왜냐면 안쪽은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수로 남겠죠.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써봅시다. 이 뒤쪽으로 꺼내도 되겠죠? 여기다가 써볼게요. h에 t-타우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타우에 dt 곱하기 u타우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좀 변수치환할 겁니다. t 마이너스 타우를 시그마라는 변수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시그마로 바뀌겠고 요게 시그마로 바뀌고, 여러분 적분 구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우는 유한하니까. 그래서 또 dt하고 d 시그마하고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h 시그마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 시그마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d 시그마.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h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전달함수 hs가 되겠고, 역시 뒤쪽 이걸 바깥으로 빼면 이게 나머지가 적분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u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예, 뒤에서 다시 비슷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ys는 hs, us, 즉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전달함수를 곱하면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얻어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형 시스템의 응답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우리는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합니다. 트랜스퍼 펑션은 여기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잘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요. 그러면 요 앞에서 얘기한 컨볼루션 인테그럴에서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전달함수의 곱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역변화를 구해서 yt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 결과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리스판스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합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대1 변환이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잘 정의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는데 쉽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complete response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초기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초기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런 것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원사이드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인데 0 마이너스가 있고, 0 마이너스가 뭐죠? 0 마이너스는 0 왼쪽으로부터 0으로 가는 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오기 직전, 어떤 신호가 들어오고 0초 바로 직전에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우리가 이 적분에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0 마이너스를 우리가 0으로 바꾼 그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많이 이제 봤을 겁니다. 실제로는 0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L 마이너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할 건데, 앞으로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렵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